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저번에 한번 구독자분께서 그 요금 시비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더라고요. 뭐 제가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 드리면 요금 시비가 붙을 만한 일은 몇 가지 없죠. 만약에 내비의 안내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데 내비는 이쪽 길을 안내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이제 광주의 경우는 일반 도로로 갈 수 있는데 순환도로나 고속도로를 탈 경우도 있고요. 일단 하나씩 얘기 드리면, 저도 저번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 저도 직진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했었는데 내비는 좌회전해서 가는 걸 생각을 했고, 결국 내비대로 저는 일단은 운행을 했어요. 근데 손님이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또 저는 남자고 하니까 뭐 심하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얘기를 하고 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근데 내비는 그쪽이 시간이 빨리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손님은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직진해서 가는 게 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다른 영상에 보셨지만 계산해 봤을 때 한 250에서 300m 차이밖에 안 났어요. 요금으로는 1, 200원. 그냥 그분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비를 건 거지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시비가 붙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내비대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비는 좌회전해서 가는 경로를 안내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직진으로 갔다. 그런데 그게 한 250m, 300m, 작게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게 거리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괜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전 겪었던 상황을 보시면 저는 내비대로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어요. 괜히 뭐 돌아갔다고 신고당할 일도 없고.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카카오 교육 처음에 교육받을 때 그러잖아요. 무조건 내비대로 운행을 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뭐 책임을 묻는다든가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내비대로 가시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경로를 안내를 할 때, 그럴 때는 내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쪽 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비는 이쪽으로 안내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저도 저번에 한번 농성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쭉 직진하는 길이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을 내비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물어봤죠. 여기서 이쪽으로 직진하면 될 것 같은데 내비가 이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냥 직진으로 가주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생각을 했죠. 아, 교통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나? 하고 이제 손님 의지대로 일단 직진을 해서 갔는데 차도 안 막혔어요. 카카오 내비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약간씩 우회해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한 번씩 물어보시고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비에 따라서 운행을 하시다가 이런 손님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직진해서 가주세요. 내비는 우회전으로 이렇게 가는 걸 안내해 주는데 손님은 그냥 여기서 직진해서 가주세요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예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손님의 요청대로 갔을 때 차가 막힌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거리가 뭐 100m라도 늘어난다든지
그런 건 손님의 요청대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괜히 그걸로 손님이 여기서 그냥 직진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이거 우회전해하고 가야 더 가까워요, 더 빨라요, 이런 얘기 했다가 갔는데 사고나 있어버리고 길 막혀버리고 거리 늘어나 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비대로 운행을 하시고, 정 이 길이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손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운행을 하시고, 손님이 요청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손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갔으니까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잔 할게요. 짠. 또 요금 시비가 붙을 만한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서울 경기는 좀 고속화 도로가 좀 많겠지만 광주는 이순환도로랑 고속도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는 톨비를 내더라도, 어차피 톨비는 손님이 내니까 톨비를 내더라도 이순환 도로를 타거나 톨비 없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아주 편하죠. 운전하기도 편하고 빨리 가고 그 한탕을 빨리 쳐낼 수 있으니까. 그 한탕을 빨리 쳐내야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만약에 10km 걸려서 가는 길을 내비가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일반 도로야. 근데 여기서 고속도로나 순환도로를 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대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순환도로를 타면 톨비를 내야 되고, 또 고속도로나 순환도로나 일반 도로보다는 키로수가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는 경우는 봤어도 줄어드는 경우는 못 봤어요. 고속도로나 순환도로는 이렇게 삥 애둘러 가기 때문에 절대 거리가 줄어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km 거리를 가는데 일반 도로를 안내를 한다. 그럼 다른 경로가 있는지 한번 봐요. 카카오 여기 전체 경로 눌러보면 제2 경로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톨비가 있는지 나와요. 이게 고속도로로 안내하는 경우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요. 안 물어보고.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1번 안내가 일반 도로예요. 근데 2번 안내가 순환도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km짜리 일반 도로로 가는 경로인데 이순환도로로 가는 경로가 한 11km, 12km 이 정도까지는 한번 물어봐요, 손님한테. 단 새벽에는 안 물어봐요. 새벽에는 어딜 가도 차가 안 막히고 뻥뻥 뚫려 있고, 또 우리가 또 신호 위반도 좀씩 하면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대신 오후 시간이나 차 막힐 시간이나 좀 어느 정도 신호에 여러 번 걸릴 만한 주간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봐요. 큰 차이가 안 날 때. 한 10km, 일반 도로가 10km인데 순환도로를 타고 가면 11km, 12km 정도일 때 한번 물어봐요. 순환도로로 가면 약간 거리가 늘어나긴 하는데 이 순환도로로 가실래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손님이 오케이 하면 순환도로로 가는 거고, 손님이 아니요 그냥 내비대로 일반 도로로 가주세요 하면 그냥 일반 도로로 갑니다. 뭐 절대 인상 쓰거나 기분 나빠하는 뭐 내색을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순환도로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손님이 오케이 하면 가고, 아니면 그냥 내비대로 일반 도로로 가고.
대신 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요금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10km를 가면서 신호란 신호 다 걸려버리고 정체돼 버리고 하면, 만약에 10km 갈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나온다 할 때 이래저래 신호 걸리고 정체되고 하면 막 12,000원, 13,000원, 14,000원도 나올 수 있어요. 신호 하나에 많게는 1, 200원, 2, 300원씩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한 번에 지나가야 그 정도고, 두 번, 세 번 걸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한 500원, 1,000원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 게 요금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달라요. 왜냐? 자기 돈이 나가니까. 나는 이거 10,000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도로로 가는데 순환도로를 타면 벌써 한 3, 4km가 늘어나잖아요. 제가 안 물어본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km짜리 가는데 순환도로 타면 13km, 14km가 된다. 3, 4km가 늘어나면 거기서 또 한 3, 4천원이 늘어나죠. 거기다가 톨비 또 1,200원 내면 4, 5천원이 늘어나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싫죠, 당연히.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도로 타고 가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 엄청 빨리, 한 5분, 10분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보이는 그대로 1번 경로와 2번 경로를 비교했을 때 손님 입장에서는 싫을 수가 있거든.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은 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10km짜리에 3, 4km 늘어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봐도 싫다 할 것 같거든. 내가 손님이어도 싫을 것 같기도 하고. 내비가 우선 안내를, 1번 안내를 순환도로 안내했다면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요. 저는 내비가 순환도로를 안내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딱 물어보면 한 100이면 99의 손님은 예 그렇게 가주세요 해요. 자기들도 아니까. 순환도로를 타고 갔을 때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요금까지 계산하시는 손님들은 별로 없어요. 딱 한 분 봤어요. 딱 한 분 봤는데 그분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일반 도로를 타고 가느니 차라리 톨비 1,200원 내고 이렇게 가는 게 훨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자기 애들한테도 야 차라리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순환도로 타고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영리한 거죠. 저희한테도 좋은 거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10km에서 3km, 4km 늘어난다고 하면 절레절레 해버려요. 더 쪼잔한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가 늘어날 때는 한번 손님한테 물어보시고 운행을 하시고, 너무 많이 늘어난다 싶으면 그냥 막히든 어쨌든 그냥 일반 도로 안내로 가세요. 괜히 물어봐봤자 안 좋아해요. 실수로 얘 순환도로 타주세요 갔다가 한 5,000원 더 나와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 사람들도. 그게 좋은 경로든 나쁜 경로든.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내비대로 가시고, 순환도로 경로로 갈 때 약간의 거리 증가로 시간과 요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을 때는 한번 물어보고 가시고,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싶을 때는 그냥 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비가 순환도로 안내를 1번으로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가요. 물론 그 1, 2천원, 2, 3천원, 1, 2천원도 아니죠. 적을 때는 700원, 많을 때는 1200원, 진짜 많을 때는 2,400원까지 톨비가 나오기도 해요. 그 정도 돈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저도 안 만나봤고. 그래도 한번 의사를 묻고 가는 것과 안 묻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죠. 손님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나쁘고 왠지 좀 대접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시비를 걸 수도 없고. 근데 물어보지 않고 내비가 순환도로 안내한다고 순환도로 타고 갔다가 어쩌면 시비가 걸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나는 순환도로 타고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왜 기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탑니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길을 잘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냥 얼마 안 걸리고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순환도를 타는 거죠. 그럼 그때 짜증이 나는 거죠. 기사님 왜 순환도로 타고 가요? 그냥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괜히 신고 들어가던 간다던가 평점 낮게 주고 하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거 갖고 뭐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고속도로 순환도로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한 잔 더 뿅이 아니지, 뿅이 있을 건데 없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도 가끔 경로 실수를 해요. 뭐 카메라를 신경 쓰다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직진 해버릴 때도 있고, 내비는 좌회전 하라고 안내해 주는데 딴 생각하다가 직진 해버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제가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왔고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 경험담 얘기해 드린 거죠. 저도 깜빡하고 경로를 내비를 놓치고 다른 경로로 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손님한테 말을 하죠. 저는 내비를 좀 자주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도 자주 보고, 한 100이면 95번은 얼마나 거리가 늘어났는지 저는 알아요. 워낙에 그쪽으로 눈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좌회전을 안 하고 직진을 해서 한 500m가 늘어났다. 잠시만요. 술 좀 갖고 올게요. 뿅. 만약에 제가 경로를 이탈해서 한 500m가 늘어났다. 그럴 때는 저는 말을 해요. 제 실수로 제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 카메라 신경 쓰다가 직진 해버렸다. 죄송합니다. 해버렸다 하진 않겠죠.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따가 제가 요금에서 조금 빼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미터기는 요금을 내릴 수가 없는 미터기라 도착하기 한 500m 전에 지불을 눌러요. 지불을 누르면 더 이상 요금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실수해서 지금 500m 전에 이거 요금 멈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 실수로 손님에게 요금을 더 부과하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찝찝하고, 제가 뭐 요금 몇백 원 더 받으려고 실수한 것처럼 제 자신이 느껴지니까, 손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뭐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대신 자동 결제인 경우에는 지불을 누르면 내비 안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500m 가는 경로를 외워두시든가, 아니면 티맵이나 다른 내비에 그 도착지를 미리 쳐두시면 좋아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지잖아요. 지불을 눌렀는데 안내가 사라져. 어떡하지? 손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경로를, 마지막 도착 경로를 외워두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깜빡했다면 이제 손님 안내를 받아고 가야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요금 시비가 붙을 만한 경우.
생각 좀 해볼게요. 좀 전에 했던 얘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어, 만약에 한 잘못 빠졌을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내비 안내는 좌회전인데 제가 직진을 했을 때 만약에 한 50m, 뭐 100m, 200m 이 정도 거리 차이면 굳이 막 요금을 빼주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손님이 그 정도는 양해를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아까 저번 저희 경우처럼 한 500m 진짜 많이 늘어날 때 한 몇 킬로 늘어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버려가지고 무진대로를 타버렸거든. 무진대로 타면 한참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진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그냥 50m, 100m, 200m 정도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나쳤습니다 하고 그 다음 길로 빠져 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까지 그런 경우에는 뭐 요금 빼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 뭐 300m, 500m 이상은 내 찝찝함도 없앨 겸 그 도착하기 전에 미터기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빼준다든지 이런 게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게 하면 그렇고요. 지금 뭐 요금 시비에 관해서 다른 걸 생각해 보려고 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꼭 내비대로 운행을 하셔라. 하지만 내비가 너무 이상한 길을 안내를 할 때는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게 좀 이상한데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또 손님들은 자기가 다니던 길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오케이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뭐 고속도로, 순환도로, 광주의 경우 고속도로는 톨비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저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걸로 뭐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1번 안내가 순환도로더라도 먼저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거리에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순환도로 쪽으로 안내를 하면 저희도 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대로 순환도로 타지 마시고 이래저래 한데 거리 차이 이 정도 안 납니다. 지금 차 뭐 정체 상황으로 봐서는 뭐 순환도를 타고 가는 게 시간상으로나 요금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고 의사를 물어보시고 고객님이 손님들이 오케이 하시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냥 체념하시고 일반 도로로 그냥 가시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드렸던 운행을 하다가 잘못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너무 많은 거리가 추가됐을 때는 저처럼 요금을 빼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하다는 거.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요금 시비가 있을 만한 상황은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 몇 잔 더 하면서 생각 좀 더 해볼까요? 뿅. 솔직히 한 잔 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시간도 지금 20분이 넘었네요.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솔직히 뭐 초보분들, 길 많이 모르시는 분들 다들 무조건 내비 따라가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내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안내를 해요. 대신 시간이나 거리를 종합해서 안내해주면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가끔 우회를 하게 하는데, 일단은 내비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길을 익혀 나가셔서 이 길보다는 저 길이 좋다고 생각되는 길로 알아서 가시거나, 아니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양해란다, 손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가시면 좋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택시 오래 하신 분들, 길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의사를 묻지 않고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가는 경로가 최적 경로라 해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내비 켜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길을 잘 가는지 최적 경로로 가는지 가끔 뒤에서 내비 소리가 들려요. 유튜브 소리가 아니라 내비 소리가 들려. 솔직히 저는 기분 나쁘긴 한데 별로 뭐 말은 안 하거든요. 그냥 네 마음대로 내비 켜고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비대로 간다. 나는 뭐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일부러 늦게 가는 사람도 아니고 떳떳하니까. 그래, 네 뒤에서 내비 켜고 오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냅두거든요. 이런 말을 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떳떳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저는 냅두거든요. 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가는 길이 최적 경로일 수도 있어요.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둘 다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경로를 바꾸면 오해를 하는 세상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내비 보고 있는데 우회전 하러 가는데 직진해 버리고 하면 이 사람 왜 일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의사를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우회전 좌회전 가나 좌회전 우회전 가나 이런 경우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우회전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직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경로로 가실 때는 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시는 게 괜히 트러블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저도 아직 초보니까 거의 내비대로 가면서 자주 봐요. 경로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가끔 말도 안 되는 경로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일하시면서 뭐 이 말은 이제 초보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저 같은 초보님들한테 운행하시면서 이제 길도 슬슬 익혀 가시고 내비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줄여서 경로를 한번 보시고, 이상한 경로를 안내할 때는 손님한테 한번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리로 가면 좋다 하면 알아서 운행하셔도 되고요. 이게 중간중간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은 길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택시 기사 티가 나서 하하. 그래도 자주 경로를 봐요. 이쪽으로 가거나 미리 경로를 알고 있는 것도 운행에 도움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경로가 있을 때 혼자 갸웃갸웃 하거든요.
자주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물론 주행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 주행하면서 이제 여유가 있다든가, 여유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신호에 걸렸다든가 할 때, 이 다음 경로를 한 번씩 보시면 운행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찍게 된 영상이라 좀 두서없이 들렸을지 모르는데, 음, 잘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남겨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